정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 활기를 띨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양대 김광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나온 8시에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텐데 네.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민생 토론에서 나온 이제 후속 조치를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이제 오래됐으니까 안전 진단 이런 거 좀 쉽게 좀 간편하고 오래된 것들 재건축,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핵심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하나 꼽아봐라. 네. 이 회의 이름도 비상경제장관회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경제로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겠죠. 네.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럼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얼어붙어 있고 뭐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네.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 예.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해서 제도를 그런 것들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너무 이게 경착륙되고 있는 현장을 예. 연착륙이라든가 정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신도시와 관련한 이야기, 뭐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안인데요. 네. 신도시에 관해서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좀 잠깐 읽어봐드리면 예.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에 작수하겠다. 예.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자체가 자꾸 지연되는 모습이고요. 예. 근데 지연되지 않도록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나름 이런 경착륙되고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야기되니 예. 이런 연결고리를 좀 끊어보겠다라는 노력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첨단 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 네. 이게 그 지역 저희가 시장님들 좀 모셔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럼요. 이제 첨단 클러스터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네. 첨단 클러스터가 뭐 미래 경쟁력 핵심인 첨단 산업을 조성하겠다 이런 방안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이제 선거철이니까 뭐 지역의 유권자들을 이제 만족시키려면 네. 각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공약을 거는 게 첫 번째가 뭘까요? 인구의 인구. 예. 지방 소멸 막겠다. 예.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있어요. 예,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이건 거죠. 예.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런 곳에서 첨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치하지만 해외 다국적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2024년 경제의 어쩌면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AI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그럼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게 반도체? AI 반도체예요. 예. 그리고 AI 반도체가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합니다. 네. 이런 여러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공급 사슬 이 영역이 뭘까? 다 유망 산업인 겁니다. 그럼 이런 산업으로 우리가 더 많이 거머쥐려면 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면 예. 이렇게 첨단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술 교류를 만들고 예. 첨단 산업에 우리가 좀 중심이 되고 세계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앞당기겠다라는 노력인 거죠. 단순히 그냥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는 것 의미를 넘어서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미래 어떤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네. 어떤 경제 그 먹거리를 좀 생각하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좀 이제 좁혀가 볼게요. 네네.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진짜 얼어붙어 있고 네. 뭐 미분양됐다는 얘기 많이 있고 분양 불패로 여겨지는 서울에서도 11개 단지가 1순위 청약에 마감했다.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지금 청약이. 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이야기도 좀 주셨지만 네. 서울 외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사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송할 만큼 네.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고 있고 예. 이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상업용 부동산 하면 가장 상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상가, 지식재산센터, 뭐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예. 미분양된 채 공실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PF 부실을 또 추가적으로 야기하는 거죠.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데 네. 그렇게 된 배경은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냉랭한 거고요. 예. 여전히 고금리고요. 또 소득 수준을 보면 소득이 있어야 자산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산을 매입하려면 소득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예. 소득도 이 명목 소득은 늘지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죠. 예. 명목 소득은 늘지만 실질 소득이 줄어요. 다 나가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증가율이 낮으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수 여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예. 것들이 지금의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현상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동산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네. 지난 화요일에 진행이 됐던 반포 메이플 자이 청약에서 네. 경쟁률이 442대 1이었어요. 네. 지금 전해드린 건 서울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청약 마감 실패했다 했는데 여기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도 예.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 하나가 뭐냐면 투자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화되고 있다는 그 현상을 봤을 때 살집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냥 구매할 살집을 그렇습니다. 찾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반도체나 뭐 이런 산업 클러스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렇게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경제로 중요한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왜냐하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치가 되니까 예.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연결될 수요가 뒷받침될 만한 그런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매물의 경우에는 뭐 미분양 없이 다 완판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고가를 경신해도 계속 그걸 삽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투자적인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하더라도 예.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장기에 이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투자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유망하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정말 미분양 사태가 더 가혹하게 심각해지고 있고요. 예. 서울의 몇몇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 안에 완판되거나 최근 수도권 중에서도 GTX 노선이 구축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동탄이나 평택을 지나는 GTX 노선, 네. 또 말씀드렸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계획 이런 계획이 충분히 있는 지역들은 계속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아, 다 잘 완판됩니다.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상. 양극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남이고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좀 낮은 거예요, 주변에 비해서. 네. 사면 이게 굉장히 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좀 어쩌면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게 그냥 계산을 했을 때 한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이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금이 5억 원 들고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네. 근데 어떻게 이게 2030 세대의 기회가 되나요? 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 참 이런 것들이 예. 참 어려운 뭐 상황이고 예. 이 5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예. 이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참 결과적으로는 네.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2030 세대의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 본인이 벌었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좀 오늘 부모님 도와주신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2030이 경우에 예. 사회 진입 시점을 좀 고려한다면 네. 평균 한 20대 후반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회 진입 시점을 같이 고려했을 때 5억이라는 이 자산 규모를 확보한다라는 예. 것은 자력으로 가능한 계층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 평균 연평균 그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규제가 예.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여러 이상한 현상들이 막 야기되고 있는데 예. 오히려 기존의 어떤 규제가 오히려 그런 불균형을 더 촉발하는 현상이지 않을까 오히려, 하는 생각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개를 살 수밖에 없다면 네.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다. 더 뭐 이런 몰린다는 거죠. 특정 지역에 예. 미래 유망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네. 자산이 충분히 갖춰진 예. 구매할 능력이 있는 계층들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예.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오히려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돈이 많으면 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좀 분석했는데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예. 2021년 3분기부터 23년 3분기 이게 마지막 데이터라서 2년 동안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예. 소득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예. 5분위 초고소득층은 예. 소득이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1분위 취약계층은 네.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중소득층, 저소득층은 예. 소득이 늘긴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덜 늘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가난해진 거고요. 예, 예. 4분위 고소득층은 예. 물가 상승률보다도 소득 증가 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또 이런 자산 시장에서의 불균형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예. 부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아니라 네네. 자산의 양극화까지 만들 수 있는 이 부의 양극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책 당국은 정말 디테일하게 예. 이런 양극화로 연결되거나 부조리함으로 연결되거나 어떤 균형을 만드는 네. 불균형을 만드는 그런 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도 꼼꼼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그 근원에 있는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유경제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사실 빈익부 부익부고 이것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초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뤄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네. 지방에서는 거의 1순위 청약자가 나타나지 않은 단지도 많다 그러고 이게 네. 지금 완전 양극화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오늘 내놓은 이 대책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예. 뭐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좀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과 실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재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네. 건설사 입장에서 혹은 해당 매물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 시장에 맞겠는군요. 결국.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예. 시장성이 없다면 수직 증축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네. 건축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수직 증축을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이뤘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게 과연 매각이 될 것인가? 미분양 사태 더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분양이 심각한데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고 정말 사업성 것이냐. 있게 평가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더 비대칭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저도 24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용어 하나로 설명했는데 네. 비대칭화입니다. 비대칭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 그게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게 더 비대칭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 우려감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진짜 어려운 숙제인 건 맞습니다. 네. 부동산이 정말 어려운 숙제고 네. 그 숙제가 점점 더 풀기 어려워진 문제처럼 더 꼬여가는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이번 정책들이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